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고형권이고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스타일 스페이스 아날리시스라고 이번 CVPR 2021년에 오랄 억셉된 논문입니다. 발표 준비에 저희 팀원 상현님, 다운님, 경진님, 선영님, 준철님이 되게 좋은 피드백 많이 주셨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을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스타일 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계셔야지 더 좋은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 겐을 사실 좀 더 깊은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긴 한데, 다운님이 옛날에 한번 저희 모임에서 발표를 스타일 겐을 해주셨고, 또 이제 저도 스타일 겐 2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었어서, 저희 모임 참여자분들은 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다는 가정을 하에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트레디셔널이라고 써 있는 게 피지겐이라고 2018년에 테로케라스님이 해주신 방법론인데, 여기서는 제시했던 거는 조금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단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이제 좀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거를 발전시킨 게 스타일겐 1인데, 스타일겐 1에서는 좀 제일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랜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보낼 때 이제 매핑 네트워크, 이렇게 FG 레이어 8개를 거친 매핑 네트워크 거쳐서 W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조금 제일 핵심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겐 2에서는 이 웨이트 디모듈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이제 아다인에 대체함으로써 좀 더 이제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백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다룰 스타일 스페이스라는 것도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스타일 스페이스 아날리시스인데, 왜 스타일 스페이스 아날리시스냐면은 기존의 스타일 스페이스가 스타일 논문에서 제시가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아키텍처적으로 수정한 거는 전혀 없고, 대신에 그 기존에 존재하던 스타일 스페이스라는 거를 뭔가 이제 해석을 한다거나 뭐 좀 어떤 다양한 시도를 해본 논문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 스타일 스페이스라는 것이 굉장히 레이턴트 매니플레이션에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좀 입증한 논문이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평가를,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계만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다양한 레이턴트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가지고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백그라운드로 추가로 설명을 드릴 만한 것이 W와 W 플러스 스페이스인데, 이제 아까 그 매핑 네트워크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가져온 그림인데요. W 스페이스 자체는 이제 512차원이 돼가지고 이 이제 18개의 어파인 네트워크에 이제 각각 이렇게 삽입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512고 이게 또 510, 다 512차원인데, W 스페이스는 다 이게 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다 같은 값이라는 의미로 이제 같은 색깔로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W 플러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어파인 레이어로 또 다 다른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원수는 같은데 얘는 이제 얘랑 같지 않다, 값이.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시한 건 제가 스타일 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W와 W 플러스 스페이스가 아닌 S 스페이스, 스타일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디테일한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 똑같은 Z 레이턴트에서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W 같은 512차원의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어파인 레이어를 통과하기 위해서 각각 W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값이 다 똑같으면 그냥 W 스페이스라고 보면 되고, 값이 다 틀리면은 W 플러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어파인 레이어를 거쳤을 때 나오는 값들이 이제 S1, S2, sRG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타일 스페이스로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S들의 셋이 스타일 스페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은 아까 W 레이어와 W 플러스 레이어 그리고 S 레이어를 인덱스를 매겼을 때 W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18개 레이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번, 1번부터 17번까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 보여드렸다시 이 S와 S1, S2만 있는 것이 아니라 sRGB 채널까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채널 수가 좀 더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디멘전, 이 넘버 오브 채널하고 보이는 것이 차원이라고 결국 보시면 되는데, 이 전체를 이제 다 합치게 되면은 총 9088차원. 그래서 기존의 W 플러스 스페이스보다는 오히려 차원 수가 조금 작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스타일 스페이스를 조정하냐면은, 지금 이게 9088차원인 거잖아요. 이 중에서 뭐 한 개 차원을 골라가지고 그 값을 바꿔가면서 레이턴트를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험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DCI 메트릭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밸리에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DCI는 Disentanglement, Completeness, Informativeness의 약자입니다. 이 메트릭을 각각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지는 이 논문의 스코프에 좀 넘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쉽지는 않았는데, 좀 직관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수학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은 여기 ICLR 2018년에 나온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여자 사진이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여기는 웃지 않는 표정이고 좀 무표정한 표정이고 여기는 웃고 있는 표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근데 이제 보면 차이점이 눈이라든지 귀나 코나 이런 머리카락 스타일 이런 거는 변하지 않으면서 웃는 어떤 그런 하나의 애트리뷰트만 좀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레이턴트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것의 최종 목적은 내가 원하는 하나의 애트리뷰트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게 좀 컨스턴트로 놔두고 싶은 게 제일 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레이턴트 디멘전, 이게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면 512가 되는 거고 W 플러스면 512 곱하기 18이 되는 그런 차원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바꿨더니 여기서 쉽게 말해서 이 이미지에서 웃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거는 안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 디스인테글먼트 관점에서 더 잘 디스인테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가 하나를 바꿨는데 뭐 이 여자 지금 사진이 웃으면서 뭐 눈도 커지고 뭐 귀는 뭐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바뀌었으면은 이건 이제 좀 덜 디스인테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디스인테글먼트라는 걸로 이제 퀀터테이티브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컴플레이트니스는 이제 반대로 뭐냐면은 나는 사실 요거를 웃게 만들고 싶을 때 하나만 딱 정해서 레이턴트 디멘션, 뭐 예를 들면 여기 512차원이면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하나만 변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건데, 되게 여러 가지 디멘전을 동시에 바꿔야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컴플레이트니스 관점에서 되게 좀 안 좋다, less complete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하나만 딱 움직여서 하나의 애트리뷰트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more complete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CI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스타일 스페이스가 받고 있고, W나 W 플러스 스페이스에 더 좋다는 거를 정량적으로 입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 여자 사진이 이게 무표정하고 여기는 조금 스마일을 띄고 있고, 입을 여기는 열었다가 닫았다가 딱 뭔가 이게 하나 딱 이게 사실 진짜 차원수를 하나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9,000 몇 차원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 6번째 레이어에 뭐 202번째 디멘전을 바꿨더니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었다. 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9번째 레이어에 뭐 376번 디멘전을 바꿨더니 이건 좀 약간 에이시안 같이 됐고, 이거는 좀 백인 같이 됐고, 약간 이런 거, 뭐 이건 스모키 화장 같이 됐고, 뭐 게이지 디렉션을 바꾼다든지 뭐 다양한 이런 하나의 세메틱 레벨에 해당하는 애트리뷰트만 조작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스타일 스페이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가 이제 조금 이거를 바꿔가지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좀 깃허브에 올려놨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콜랩에서 들어가셔서 런 해보시면은 실제로 뭐 애기가 이게 여기는 아이 게이지가 바뀌고 뭐 헤어 컬러가 바뀌고 립이 바뀌고 마우스 사이즈가 바뀌고 이런 거를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가 돌려보시면 굉장히 좀 잘 돼요. 되게 제너럴하게.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여기까지 보셨으면 거의 핵심
적인 부분은 다 보셨다고 보면 되고요. 이 이후로 발표드릴 내용은 되게 실험적이거나 논문 쓰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한 부분이나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했는지 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인탱글먼트라는 거를 조금 이제 잘 알기 위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FFHQ 이제 사람 얼굴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한 스타일겐2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클래시파이어 이제 셀럽 A에서 제공하는 그런 40개의 애트리뷰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웃고 있다든지 머리 컬러가 뭐 그레이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40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Z로 샘플된 이미지를 각각 이렇게 레이블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웃고 있기 때문에 스마일은 1이 될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대해서 이제 레이블이 매겨져 있겠죠.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31개만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모든 40개의 애트리뷰시 다 좀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1개만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DCI 매트릭을 통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해보니까 기존 Z나 W 스페이스에 비해서 S 스페이스가 훨씬 더 점수가 좋게 나왔다. 이런 걸 실험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W 플러스랑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로 S 스페이스가 더 좋다는 거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차원수가 제가 9,000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9,000 차원을 이렇게 매뉴얼하게 하나하나 뜯어봐서 뭐 얘는 눈에 뭐 게이지가 변하네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게 뭐 알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로컬하게 액티브한 스타일 채널을 찾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머리 쪽에 해당하는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뭐 눈 쪽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더 매뉴얼하게 매뉴얼하지 않게 자동화해서 찾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맵을 계산을 하고요. 그레디언트 맵은 굉장히 단순하게 백프롭을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핵심은 이 세멘틱 리전이랑 그레디언트 맵이 겹치는 부분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 OC라는 이제 매트릭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레이블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코고 여기는 이제 아이브로우고 여기는 뭐 귀고 여기는 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마스크 부분이랑 이렇게 그레디언트 맵을 통해서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랑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마스크가 분모고 지금 마스크랑 그 그레디언트 맵 스레시홀드를 넘는 그레디언트 맵의 교집합. 항상 이거는 1보다 작겠죠. 이게 큰 OC가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큰 부분을 여기가 이제 헤어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헤어에 해당하는 차원이구나. 그러니까 11번 레이어의 286번째 디멘션은 헤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섹션 5에서는 그 어떤 특정 애트리뷰트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채널을 찾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제 좀 웃는 그런 이제 채널을 찾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찾냐 이런 거죠. 그걸 위해서 되게 간단한 방법을 좀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개의 좀 포지티브 example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웃는 걸 찾고 싶다 하면은 그 웃는 거에 해당하는 예제 그 이미지들을 몇 개만 이제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웃는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벡터와 전체 나머지 그 이미지에 대한 그 벡터를 뮤피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노멀라이즈한 스타일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웃는 이미지가 5개 있으면은 5개 값이 나올 거잖아요. 이 5개 값에 뮤랑 시그마 값을 구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 웨이트 디모 노멀라이즈 그 디모듈레이션 할 때 그런 방식처럼 이렇게 시그마 나눠주면은 이런 세타 값이 되는데 이 세타가 이제 스타일 채널별로 그러니까 9088차원이니까 9088차원 개의 이 세타 값이 있겠죠. 거기서 어떤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는 값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어트리뷰트의 스페시픽한 채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웃는 거는 몇 번째 디멘전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웃는 거는 뭐 354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되게 뭐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황색이랑 지금 파란색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그 주황색은 그 지금 이게 섹션 5인데 섹션 4에서 아까 그 로컬 리전을 그레디언트 맵으로 계산을 하는 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뭐 어떤 디멘전이 이제 마우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알아낸 상태인데 그거를 알고 나서 그러니까 필터링을 한번 한 거죠. 필터링 한번 해서 그 디멘전을 축소를 하고 그 중에서 스마일을 찾으면 더 잘 되더라. 뭐 좀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냥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냥 from scratch로 하면은
덜 잘 되더라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큐러시가 이제 주황색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마우스라는 걸 특정을 해놓고 그 스마일이라는 걸 찾았을 때 좀 잘 되는 거고, 이거의 이제 장점은 포지티브 샘플의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페이스 겐이 굉장히 제일 유명한데, 인터페이스 겐은 그 포지티브와 네게티브 샘플을 한 1000장에서 10,000장 정도 사이로 굉장히 좀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스타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10장, 30장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훨씬 이게 뭐 거의 뭐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인 거죠. 엄청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이거 어제 제가 그 발표하면서 저희 팀원분들한테 좀 잘못 설명드렸었는데, 네게티브 샘플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게임 같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거, 웃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그런 어트리뷰트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그레이 헤어가 아닌 것. 근데 그게 그레이 헤어 아니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핑크 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블랙 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단순하게 바이너리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게티브 샘플이 필요하지 않는 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뭔가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는 그런 어떤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이제 논문 위에서 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attribute dependency라는 매트릭을 사용합니다. 이 attribute dependency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로지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걸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여자 지금 무표 나오고 이 여자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일은 0이고 이 여자는 스마일이 1인데, 이 레이블이랑 이 레이블을 예측했을 때 스마일이 굉장히 이제 낮게 나와야 좋은 거죠. 로지 값이. 얘는 높게 나와야 되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다른 거는 고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눈이 뭐 검정색이다, 뭐 헤어가 브라운이다 이런 거는 다 이제 픽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로지 값이. 그래서 그 스마일에 해당하는 거 말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애들이 얼마나 바뀌냐. 그러니까 많이 바뀌면 안 좋은 거죠. 나머지는 픽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AD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디펜던시가 심하냐, 쉽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가지고 디스인테글먼트가 낮냐 안 좋냐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합니다. 정량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 원래 이미지이고 이거 이제 겐 스페이스, 인터페이스 겐이라는 베이스라인 논문들이랑 좀 비교를 하는데, 보면 좀 ID 값이 덜 변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립스틱을 변했는데 얘는 ID가 이 딴 여자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얘들 보면. 근데 이제 이 스타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딱 원하는 것만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값,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이 스타일 스페이스가 제일 낮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안 바뀐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바꿀 수 있고 다른 애들은 값이 별로 안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은 Real Image Editing인데, 이 Real Image라는 게 사실 그 겐 인버전 그 필드에서는 그 사실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인데, 약간 그런 이미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크 이미지,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반대 개념으로 실제 뭔가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에디팅 하기 위해서 사실 인버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뭔가 스타일겐 2에서 나온 거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죠. 그래서 백프랍을 통해 가지고 Z를 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코더를 뭐 따로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인도메인 겐이라는 인코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더블 스페이스를 보내서 인버전 하고, 인버전 한 이미지를 스타일 스페이스를 통해서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뭐 잘 변한다, 게이지도 변하고, 뭐 이런 것도 변하고, 이런 것도 변하고, 잘 변한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네, 좀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서플멘터리에서는 ID 체인지가 좀 덜 변한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로컬 매니플레이션 하고 싶은 거지, 뭐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싶은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넷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피처 인베딩을 한 다음에 그 피처 인베딩 간에 이제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계산했을 때 그것도 제일 낫더라. 그러니까 아이디가 덜 변하더라. 뭐 이런 것도 정량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진짜
일단은 아키텍처를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키텍처를 바꾼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애들에 비해서 로컬 매니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좀 성능이 뛰어난,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돌려보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인정을 받아서 오랄로 억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